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민선 8기 경남의 도정 방향을 세우기 위한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의 인수팀이 어제부터 가동했습니다. 인수팀은 11개월 동안 이어진 도정 공백을 추스르기 위해 간소하게 꾸려졌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전임 김경수 경남지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 선거 과정에서 경남 서부권 균형 발전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은 취임 후 입장을 정리해서 부산 울산시장을 만나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임이 되고 나서 그 입장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안 되겠나, 많이 듣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경남 발전에 득과 실이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생각이라는 점을. 경남 마산 로봇랜드와 창원 진해 웅동지구 정상화 등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전임 김경수 경남지사의 지사직 상실로 이어진 도정 공백은 11개월. 박완수 당선인은 도정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인수팀을 간소하게 꾸렸습니다. 인수팀은 산업경제와 건설안전 등 5개 분과로 위원 10명,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인수팀장은 시민단체 활동가 경남시민주권연합 정시식 대표입니다. 조직혁신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도청 조직문화 변화도 이끌겠다는 구상입니다. 바로 실무를 챙기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무형 전문가가 누군가, 이 부분에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인수팀은 시급한 도정 현안을 추리고 공약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예산 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짧은 기간에 빠르게 실무를 챙겨서 박완수 당선인께서 취임과 동시에 진짜 시작부터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민선 8기 경남 도정 슬로건과 도지사 관사 활용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 창구도 만듭니다. 인수팀은 이달 안에 활동을 마무리하고 주요 활동 내용과 사용 예산 등을 백서에 담아 한 달 안에 도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음 달 임기를 시작하는 경남도의회에 의석 90% 이상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대부분 차지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이 위축되지는 않을지 출범 전부터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천현수 기자입니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12대 경상남도 의회. 도의원 64명 가운데 94%인 60명이 국민의힘이고 나머지 4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원내 교섭단체 최소 인원 의원 정수의 10%인 7명에 미치지 못해 민주당은 교섭단체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단과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할 수 있습니다.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도민의 뜻을 잘 받들어 도의회가 도민들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경상남도 조례나 결의안 등의 통과나 부결은 국민의힘이 정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의견에 반대하기는 어려워지고 의회 독주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협치를 요구합니다. 의원 수는 적지만은 또 그분들과 잘 또 발맞춰 나가야 될 것이고, 만약 잘못된 게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견제 감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남 시군의회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여야 동수인 거제시 의회를 제외하고 창원, 양산시, 하동군 의회가 견제 기능이 작동할 정도입니다. 나머지 13곳 의회는 국민의힘이 압도적입니다. 일방적인 운영이 예상되면서 벌써부터 시군의회 원구성부터 갈등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의회의 다수당과 경상남도 지사는 같은 당 소속입니다. 경남 18개 시군에서도 한두 곳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같은 상황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 경남에서 15명이 출마했지만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며 지방선거 참패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남 도민의 뜻을 다시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여영국 대표가 출마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4.1%,
또 광역의원 비례대표에는 4.3%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진주에서는 6.25 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으로 군과 경찰에 의해 희생당한 민간인의 유해 발굴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진주의 희생자 유해 매장지는 모두 24곳인데요. 발굴이 진행된 곳은 절반도 채 되지 않아서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야산입니다. 호미로 흙을 걷어내자 유해가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양은 냄비와 허리띠 부속품 등 당시 유품들도 눈에 띕니다. 진주 지역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매장지 발굴 현장입니다. 이번에 발굴된 매장지는 깊이 1m 20cm, 길이 12m 규모로 50여 명이 묻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50년 6.25 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과 진주 형무소 사건 등 국가 권력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자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로는 보도연맹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또 전원으로 듣기로는 이제 재소자들이 올라와서 살해당했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진주의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매장지는 모두 24곳. 이 가운데 발굴이 진행된 곳은 절반도 되지 않는 10곳에 불과합니다. 유족들은 신속한 추가 발굴 작업과 함께 유해 보관 장소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컨테이너 속에 들어있는데 진주시의 지원으로 해서 에어컨 돌아가고 가습 장치 해놓고 하고 있으나 이거는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언젠가는 정리를 해야 될 것이라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13년째를 맞이하는 진주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해 매장지 발굴 사업. 전체 희생자 3천여 명 가운데 현재까지 수습된 유해는 450여 구입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비슷하게 아침에는 다소 서늘하고 낮에는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 창원은 낮에 기온이 2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해는 2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평년 기온을 1에서 5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옷장에서 어떤 옷을 꺼내 입고 나와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있으시죠? 기온별 옷차림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곳곳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부는 곳도 있고 해가 지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의 하늘빛은 흐린 가운데 우리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 오늘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다소 서늘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5도 선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에는 23도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현재 15도 내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에는 2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며칠째 해상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됐지만 동해남부 먼바다로는 여전히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늦은 오후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 거제 동쪽 해안으로는 너울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모처럼 만에 맑은 하늘 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말까지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거제 와현 모래숲 해변 등 거제 지역 해수욕장 16곳이 다음 달 2일부터 8월 21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또 성수기인 다음 달 말에서 8월 초까지는 개장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로 변경합니다. 주한 호주대사와 호주한국경제협력위원회 대표단이 방위산업과 수소산업 교류를 위해 창원을 찾았습니다.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대사와 사이먼 크린 호주한국경제협력위원회 회장 등 호주 경제계 대표단은 두 나라의 산업 활성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